미국 금리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했거든요. 그때는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0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네, 저도 이제 뭐 그런 가능성은 이제 적다고 이제 보고, 네, 그러니까 사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블랙스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오시는 분들 맨날 그런 얘기, 그 틀에 박힌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뭐 금리가 올라가고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근데 그건 다 볼시시고요. 근데 사실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것들은 시장을 많이 움직이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진짜 무서운 것들인데, 그냥 한번 봐보세요. 이제 이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융 역사를 공부를 언제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제 빅 이벤트, IMF, 금융위기, 코로나 이런 거는 이제 그 전에 예측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사실 한국이 97년, 98년에 국가부도 난 거 있잖아요. 근데 95년에 그거 한국에서 예측한 사람 단연코만도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물론 한두 명 어디가 있었겠지. 근데 그 사람이 유명했나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2019년 말까지만 해도 누가 무슨 2020년부터 우리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집에서 처박혀 있을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결국은. 근데 이게 근데 어디서 언제 터질지 저는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글로벌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진짜 많은데, 우리가 알지도 못한 네트워크가 정말 많은데 거기서 한두 개만 터지면 문제가 사실 생기는 거잖아요. 아주 심플한 사례를 보면, 우리 이러면 이제 반도체 그 공정 같은 거 보면은 거기 진짜 그 칩보어 같은 책에 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진짜 반도체 그거 하나 만드는데 이게 진짜 몇십 개국에 있는 몇백 개 기업들이 다 인볼브가 되어 있고, 거기서 한두 개만 삐끗하면은 우리의 반도체 공급이 흔들리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뜬금없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나라 광산이 무너져 가지고 그게 공급이 안 된다. 그럼 반도체가 공급이 제대로 안 돼. 그러면 세계 경제가 뒤흔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요런 리스크 포인트가 지금 글로벌 세계에는 몇백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문제예요. 사실 뭐 미국 금리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어차피 다 알잖아요, 그거. 네. 우리가 옛날부터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했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부모님과 선생들한테. 근데 이제 그게 대부분 자산 시장에서는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이제 왜냐면은 그 내려가는 자산은 그냥 더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그게 이제 내려간 이유가 다 있거든요, 뭔가가. 그리고 그거 사고 파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일단 한번 내려간 자산은 다시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게 그 매물대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자산이 한동안 하락했으면은 그 위에 물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격을 다시 올리려고 하면은 그 위에서 물린 사람들이 팔면 팝니다. 왜냐면 이제 본전 심리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좀 존재하거든요. 또 이제 반대로 그래서 오르는 애들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건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뭐 6만에서 5만 원 떨어졌다 하면 그때 사는 게 어떻겠냐 이런 거 여쭤보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네. 왜냐면은 6만에서 5만 간 애가 뭐 이제 5만이니까 올라가야지 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그러면 5만짜리가 시나리오 1 6만으로 다시 간다, 4만으로 떨어진다. 이 두 개 시나리오가 있는데 6에서 5로 떨어진 애는 다시 6으로 갈 가능성보다 4로 더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물타기를 하면은 한 10번에서 7번에서 8번 정도는 언젠가는 가격이 돌아옵니다. 이제 그거는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물타기를 하면은 처음 몇 번은 그걸로 그냥 다시 본전 만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이상한 버릇이 껴가지고 계속 물타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0번에서 두세 번은 가격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타기를 해가지고 내가 어마어마한 자산을 거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걸로 당신의 인생은 거의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타기를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하긴 한데, 근데 여기서 강화국이 틀리면은 당신이 어쩔 겁니까? 네. 나는 당신의 손실을 한 푼도 책임져 주지 않을 겁니다. 네, 그쵸.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자, 이제는 다르다. 비트코인은 이제 영원히 우상향 자산이라고 말을 하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기는 한데, 근데 우리가 틀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물타기는 좋은 대비가 아닙니다. 네. 네, 그 기준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120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심플한 방법입니다. 물론 그거보다 좀 더 세련된 방법들이 당연히 있겠죠. 예, 근데 사실 일반인은 그거 하나 따라하는 것도 매우 힘들 겁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왜냐면 이동평균선은 뭐 차트에서 보기가 너무나 쉬우니까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그냥 이제 가격이 그보다 위면은 사고 밑이면 팔고, 그게 가장 심플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최저점에서는 살 수가 없는데 원래 최저점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최저점에서 산다는 거는 거의 무슨 뭐 골프에서 홀인원 3번 연속으로 터트리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불가능하시다고 이제 보고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121선 66,000불보다 좀 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61,000불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뭐 내일 모레까지는 다시 66,000을 뚫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일단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냥. 네. 알트코인 그때 같이 사면 됩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야지만 알트코인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비트코인의 하락 추세인데 알트코인 혼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121선을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그냥 알트코인 매수하는 기준으로 같이 삼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일단 121선을 돌파를 할 때 제가 제 코인 자산이 지금 다 현금으로 놀고 있는데 그거에 30% 정도 들어갈 거고요. 그 30%를 그러니까 그 30%에 70%는 비트코인, 나머지 30%는 알트코인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그럼 내가 자산이 100이면은 30은 120 이동평선 위일 때 들어갈 테니까 그 중에서 21은 비트코인, 9는 알트코인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남는 자산 70이잖아요. 70은 언제 들어가냐면은 역대 최고가 돌파할 때. 예, 그때 들어갈 건데 그때는 제가 비트코인 50, 알트코인 50, 그러니까 35, 35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그 121선 돌파할 때는 가격이 아마 66,000, 67,000 뭐 이럴 때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좀 사실 지금 장이 한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횡보를 하고 있죠. 이제 고점이 74,000 정도였고 저점이 한 56,000인가? 그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21선 상향 돌파는 67,000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결국은 나는 그 횡보장 안에 아직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엄청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시그널이는 맞기 때문에 30% 들어가 있고, 근데 진짜 강력한 시그널은 역대 최고가 돌파할 때. 그게 이제 왜 좋냐 하면은 그 역대 최고가를 돌파하면은 아무도 물려있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돈을 버는 해피한 장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냐면은 3월 중순에 가격이 73,000불 정도였는데. 그 후에 비트코인이 거의 4번 도전했는데 4번 실패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번 72,000까지 갔다가 실패하고 73,000까지 갔다가 실패하고 4번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돌파한다고 하면은 이제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가격이 그냥 75,000 이런 데서 그 스톱하지 않고 8만 9만 아마 쉽사리 올라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좀 많이 실을 거예요. 비중을. 120에서는 데이터가 있고 그 역대 최고가도 제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그거는 무조건 맞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근데 사실 근데 이게 하기가 너무 간단한데 그러니까 왜 그거를 직접 계산을 한번 안 해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사실 그거거든요. 대부분 사람은 돈 버는 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정말 이제 초등학교 3학년도 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계산들을 대부분 사람들은 안 합니다. 네, 제 전략이 좀 더 보수적이고요. 121선 돌파가 이번에는 아마 그 횡보 밴드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강력한 시그널이긴 한데 이제 엄청난 슈퍼 시그널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슈퍼 시그널은 그냥 역대 최고가 돌파. 다시 가격이 121선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느냐가 여기서 핵심입니다. 저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신이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당신의 역량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점버, 호들이죠. 본인이 그 언체인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실제로 숫자를 다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왜냐면 매일매일 어떤 고래는 사고 어떤 고래는 팝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한번 실제로 이제 언체인 데이터를 이제 본인이 정리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거 몇 개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 저기 뭐 크립토 컨트라든지 뭐 산티멘트라든지 이런 데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그럼 거기 보면은 그래도 이제 고래 움직임들을 유추하는 언체인 데이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접 보고 직접 좀 공부를 하셔야죠. 저는 그게 허상이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실제로 지금 좀 고점 대비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일단 사실 한 1년 전 대비 해가지고 그래서 허상은 당연히 아니라고 이제 보고 있고 단 이렇게 그 비트코인 기준으로 그냥 뭐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격이 15% 2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10% 움직이면은 알트코인은 그거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정상적인 겁니다. 네, 사실 그것도 이제 한 희망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 반감기가 왔기 때문에 공급이 일단 줄기 시작했고 네, 사실 뭐 다른 시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 뭐 이런 것도 그게 뭐 갑자기 공급이 준다고 해서 그날부터 가격이 폭등하는 거는 보통은 아닌데 공급 이제 부족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가격이 폭등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코인 시장도 그렇게 늘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땡 오는 그때부터 가격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고 보통은 반감기 3, 4개월 후부터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꽤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고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이제 움직이냐 하면은 보통 그 반감기가 오면은 그 채굴을 하는 업체들의 수익성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채굴자 중에서 좀 그 약한 채굴자들은 이제 월급도 내야 되고 서버 비용도 내야 되고 이제 전기값도 내야 되기 때문에 채굴한 비트코인을 빨리빨리 팔아가지고 그 현금으로 바꿉니다. 네, 근데 그렇게 허덕거리다 보다가 이제 언젠가 그 업체들이 못 버티고 이제 채굴기를 떠나게 되죠. 채굴기를 꺼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강한 채굴자들은 오케이, 그럼 우리 약한 라이벌이 죽었네. 자, 근데 나는 어느 정도 지금 돈 여유가 있잖아. 그럼 내가 굳이 이 채굴한 비트코인을 안 팔아도 되겠네. 좀 보유하고 있자. 그리고 공급을 줄여버려요. 그럼 그때 가격이 이제 훅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게 움직여 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도 뭐 이렇게 엄청 뭐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은 아마 대혼란이 왔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놈은 오른다고 하는데 지는 팔았네. 그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생각할 텐데 그거는 당신이 1차원적인 투자에서 그렇습니다. 나는 고급 투자거든. 그렇거든. 예, 그리고 이제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전망이 있고 저는 심지어 내 전망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가격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가격이 더 중요합니다. 내 전망보다. 내 전망이 틀리면 어떻게 할 거야? 예, 가격이 내 전망을 우선합니다. 네, 왜냐면 가격이 시장이 매겨주는 그 자산의 객관적인 가치이거든요. 저는 그 시장에 대비해서는 정말 하찮은 미물 중에 한 명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 미물의 전망보다는 시장의 가격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내 전망이 맞다면은 시장이 나한테 시그널을 주겠죠. 그래 강원도 맞았다. 이제 가격 올라간다 이렇게 그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DCA 투자법은 전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이동평선 가지고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자제력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래서 근데 그냥 월 뭐 30, 50만 원씩 떼가지고 그냥 비트코인 사자 고민 안 하고 이건 그 심리적으로 좀 더 쉽거든요, 사실 그게. 근데 그거는 저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한번 시작하셨으면은 가격이 다시 꼬라 박았을 때 그때 스톱하고 팔고 나오지는 마세요. 그럼 좀 안타깝죠. 그 DCA 얘기 기왕 나왔는데 DCA는 저는 비트코인은 웰컴인데 미국 주식은 반대입니다. 주식은 왜 반대냐고요? 미국 주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 15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이죠. 네. 왜냐면은 그 미국 주식의 히스토리를 보면요. 10에서 15년 동안에 한 푼도 안 오르는 것커녕 투자자들한테 마이너스, 그러니까 손실을 가져다 준 그 기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1929년부터 그 40년대 초반까지 또는 1966년부터 82년 그리고 예를 들면 2000년부터 2011년 이런 구간들이 10년 넘는 구간인데 수익률이 실제로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서 그냥 무조건 지긋하게 투자하면 돈을 버는 것일까? 네, 그렇게 쉬운 투자는 아쉽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언제 이렇게 10년, 15년 장기 심시장이 발생을 하는가? 그거는 아주 심플합니다.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 이게 갑자기 올해 미국장이 꼬꾸라진다는 말을 하는 거는 아닌데, 근데 올해가 지금 2024년이잖아요. 지금부터 2034년까지의 수익률은 낮을 것이다. 그거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동안 미국 주식 적립식 투자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